자, 여러분들이 이 표는 여러 과정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 한 번만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몇 번을 반복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코치랑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딱 떨어졌는데 라고 했는데 막상 내 이야기를 갖다 붙여보면 생각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 3년 4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표기 때문에요. 사실 이야기 들을 때 끄떡끄떡하고 하셔서 본인의 삶에서 적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이 표에 투영하셔서 보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 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바깥 헤들 것부터 보셔야 돼요. 1번은 시작이고요. 2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중지하는 거고 3번은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4번은 성취라고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이제 이번에 먼저 드리냐면 이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표를 이해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고 쭉 해오셨을 여러분의 자기 개발 방식은 뭐였냐면요. 자, 내가 지금 더 나아지려면 어떤 것을 시작하지? 예를 들어서 뭐 바인더의 일정 기록을 새로 시작해야겠어. 뭘 시작해야겠어. 아니면 무엇을 배워야겠어.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좀 제발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버릇 좀 고쳤으면 하는 뭔가를 중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쁜 음식 좀 그만 먹어야지라든지 아니면 물 안 먹는 버릇도 좀 버린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가는 것과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잘 시행하고 바꿔오고 또는 실패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분은 하루 안에 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 감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분으로 살 것인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인격체로 세상에 나를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한 기분도 다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으로 대할 것인가도 다르고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도 다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내 기분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성취는 결국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중지하고 내가 원하는 기분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기준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야지만 나는 지속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명료성, 삶의 명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으셨던 책들, 특히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제 책을 다 보셨을 분들이고, 제가 보내드리기까지는 했을 분들이니까, 아마 제 책을 보셨어도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삶의 명료성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명료성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 단계의 성취들이 없으면 이어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하죠. 100번이나 강연을 했지만 15번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세상에 2년 전에 나왔을 때 아무도 안 오는 거를 연속해서 한 10번쯤 겪었다. 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오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처럼 무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사실 뭐 제 이야기가 좋았다 아니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경님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 희원님처럼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계속 고민하고 나아지겠다고 애쓰는 분들과 함께 했다는 기억들, 그것들이 제 중간중간에 성취가 돼서 저를 이끌어주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본에는 그거예요.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중지하고, 어떤 기분으로 살고,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이냐라는 것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만나야 할 그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두고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돌려야 되냐는 거의 얘기죠. 그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체로 세상에 나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더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추가적인 답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책임을 다하는 그 위에,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책임들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니까 그 책임들은 당연히 다 지는 위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셔요란 말씀 드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투영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가치를 남기고자 하는가를 하시려면 당연히 나는 어떤 인격체로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 맺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래서 내가 더하고자 하는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해온 것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다행히 그것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면 더없이 좋으실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확신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실까요? 인격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활력이고 두 번째는 진실함 또는 당당함입니다. 활력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의 에너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강조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더 이상 자기 개발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 정신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이뤄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제 생각에는 많지 못해요. 우리는 시도하고 무너지고 헤매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나가 떨어졌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오는 것은 내 활력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 내 에너지 레벨이 얼마만큼 높이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100일 도전을 다 달성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활력이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가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위에 던져지는 게 진실함 내지는 당당함이죠.